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미래행 교과서 3단원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 중에 첫 번째 평면좌표의 발전 문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마무리. 자, 12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자, 12번 문항이 이럽니다. xy에 대한 방정식인데요. xy 플러스 x 플러스 y 빼기 2는 0을 만족하는 그런 정수 xy입니다. 정수 xy에 대해서 저걸 만족하는 것들을 x, y라는 점좌표로 표현을 했을 때 이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항이에요. 자, 일단은 나는 저게 어떤 것들이 저거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자, 봤더니 미지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고요. 그런데 식은 한 줄이 있어요. 저런 녀석을 우리가 부정방정식 이러죠. 그런데 그 xy는 정수이니까 다음과 같은 녀석을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이럽니다. 자, 식의 정체부터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을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룹니까? 그 녀석은 요처럼 이렇게 곱골은 정수꼴로 나타내서 우리가 다루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따라서 너를 어거지로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다음의 식이 준식이 저렇게 있고요. 다음처럼 존재하고요. 자, 그럼 내가 xx라는 공통인수가 발견되니 x로 저 녀석을 묶어보시면 y 플러스 1 한 괄호 안에 담고요. 그럼 내가 그 뒤에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냐면 y 플러스 1은 반드시 발생하도록 써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y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대로 y 플러스 1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봤더니 얘가 플러스 1y예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고요. 그럼 상수항이 플러스 1인데 그게 아니라 빼기 2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1에서 3을 빼줘야만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이처럼 식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때 y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 있으니까요. 묶어 쓰시고요. 그 녀석을 배열을 좀 이렇게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1 역시 한 괄호 안에 묶어 써야 되니까 x 플러스 1. 그때 그 녀석 빼기 3은 이항시켜 놓으면 요처럼 곱골은 정수꼴로 이렇게 써진 거고, 그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3되는 정수는 몇 개가 없네요. 그래서 그것들을 표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걸 만족하는 x, y들을 지금 여기에 좌표로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뚱뚱 뚱뚱. 자,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1에다가 y 플러스 1 곱해서 3이 돼야 된대. 그럼 3의 약수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1 곱하기 3인 거죠. 네가 1이거나 네가 3, 아니면 여기가 3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1, 또는 마이너스여도 가능하니까 마1 곱하기 마3도 있고, 또는 마3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요와 같은 세트들이 준비가 되는 거고요. 괄호 위치가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자, 그것들을 만족하는 녀석들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걔네들을요 여기에는 쓸 거예요. 요걸 만족하는 xy의 순서상, 두 번째 줄을 만족하는 xy의 순서상, 세 번째 줄 만족하는 xy의 순서상, 네 번째 줄 만족하는 xy의 순서상. 자, 한번 달아보시죠. 자, x 플러스 1이 1이 된답니다. 자, 그럼 저 녀석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x 더하기 1 해서 여기 있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x는 여기 존재하는 숫자들보다 1 작은 수죠. 그죠? 빠르게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y에다 1 더해서 얘들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숫자보다 1 작은 수가 y가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x 플러스 1이 1이 되는 그런 x 값은 여기보다 1 작은 수 x는 빵, 3보다 1 작은 수가 x 2, 마1보다 1 작은 수가 x 마이너스 2, 마3보다 1 작은 수 x 마이너스 4. 다시 우리 여기보다 또 1 작은 수가 y죠. 3보다 1 작은 수 2, 1보다 1 작은 수 빵, 마3보다 1 작은 수 마이너스 4. 예쁘진 않네요. 마1보다 1 작은 수 마이너스 2.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다음처럼 순서상 4개를 발견해 왔고요. 그 순서상 4개 가지고 우리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를 좌표를 찍을 예정이니까요. 이 녀석 여러분들 그 좌표표면 열심히 잘 그리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0,2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다가 A.0, 0,2 만들어 보시고요. 그 녀석 차례대로 이걸 A라고 줘보죠. 그 다음 0,2 했으니까 2,0 가시면 좀 오른쪽에 아래로 들어가서 너를 B점이라고 하고 2,0.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요. 잠깐 이거 다 왼편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점을 좀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점을 좀 옮길게요. 뚜루.
자, 여기에 A.0,2, B.2,0, C.마이노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더 왼쪽에 있어야겠고요. 마이너스 4니까 상당히 좀 내려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 C, 마이너스 4. 다시 마사 콤마 마이니까 얘보다 더 왼쪽 가고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되겠네요. 여기 D점에 마사 콤마 마이너스 2. 그럼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는 삼각형이 C를 밑에다 씁시다. 그렇게 되어서 연결되는 도형이요.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각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저 사각형에서 이루어지는 두 대각선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들을 좀 곱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부터 한번 뽑아내 보시죠. 저 길이는 루트의 x좌표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거 제곱이죠. 그럼 x좌표끼리 빼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빼죠. 자, 여기서 저기를 뺄까요? 빼는 방향은 관계가 없으니까 2에서 빼기 마이너스 4 하니까 6이죠. 제곱하면 36 더하기 0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2죠. 제곱하면 4. 그럼 저 녀석 루트 40입니다. 는 루트 40. 다시 그럼 요쪽의 길이도 뽑아내겠어요. 요쪽 길이 뽑아보니까 여기에서 저쪽 빼면 되겠죠? 아니면 저기에서 여기를 빼든 뭐 빼는 방향 관계 없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2 빼볼까요? 그럼 2잖아요. 제곱하니까 2의 제곱은 4 더하기. 다시 또 y좌표끼리 빼고 제곱을 하니까 엄마야 이거 마이너스 4가 좀 지워졌습니다. 2에서 빼기 마이너스 4 하니까는 6의 제곱은 36. 그럼 요것도 루트 40이네요. 그러니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해주면은 정답은 40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문제 해결해 보셨고요, 여러분. 굳이 곱할 거라서 이걸 밖으로 빼놓지 않았어요.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상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푼 데는 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만 해결 가능하시면 그러면 그냥 점좌표 찍어서 우리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음 13번 문항 보시죠. 자, 내분점, 외분점에 관련된 건데요. 그거를 지금처럼 물어보는 문항이 상당히 솔솔찮게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조금 더 뽑아볼까요? 자, 그때 A, B, C라는 점이 다음처럼 존재하는데 그 녀석들을 가지고 이 수직선 위에다 표현을 해본 뒤 대소관계 비교를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시라는 거죠. 의미를. 자, 보세요. 일단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은 루트 2, 루트 3 더해서 반띵했으니까 평균이죠. 이거는 중점에 대한 식이죠. 그죠? 아, 그럼 A는요. 중점이네요. 요렇게.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 녀석이 A. 중점. A 저기 있습니다. 자, B는 봤더니요. 1 더하기 3분의 루트 3 플러스 3 루트 2 이렇게 해놨어요. 더했으니까 내분점의 정보겠죠? 여기는 빼주니까 외분점의 정보죠? 자, 우리 그때 공식을 좀 기억을 해보시니까요. 공식 이러합니다. 수직선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공식. 내분점은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그리고 좌표는 이렇게 x2, x1이 대입되죠. 그러니까 m 대 n으로 x1과 x2를 내분하는 것 이럽니다. 그러면 1대 3으로 루트 2와 루트 3을 내분한 것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루트 2로부터 1, 루트 3으로부터 3의 비네. 아, 그러면 저 점비의 정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4등분을 했다가 하나, 둘, 셋, 4등분을 이렇게 했다가 그때 B는 여기 있는 거죠. B. 그죠? 그래서 1대 3 내분점. 괜찮습니까? 1대 3 내분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대 3 내분하니까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 써놓고 좌표는 크로스 대입하시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죠. 아, 그렇습니다. A는 PQ의 1대 3 내분점이었어요. 그럼 B가 그랬던 거고 A가 지금 B보다 더 큰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 C점 위치 확인해 보시죠. C점 봤더니요. 3 빼기 1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외분점이라고 뭔가 좀 눈치를 채볼 수 있겠고요. 그럼 외분점은 m-n분의 m-n에 워샤 거기에 x2 곱하고 x1 곱해줍니다. 그죠? x1과 x2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좌표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럼 지금 3대 1의 외분점이야. 그런데 어떻게 외분된 건데요? 루트 2하고 루트 3을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죠. 이거죠. 아, 루트 2와 루트 3의 3대 1 외분점. 3대 1 외분점이 바로 너구나. 이렇게 들어오죠. 오케이. 그럼 루트 2와 루트 3 PQ를 가지고 3대 1로 외분한 거. 3대 1의 외분.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3. 이렇게 오면서 1. 여기가 3. 여기가 1의 외분점. 그 녀석이 C좌표. 이렇게 된 거네요. 표현 가능하시겠죠? 지금 여기 표현된 녀석들만 가지고 저 녀석이 내분인지 외분인지 몇 대 몇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 B 순으로 크다라고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겠죠. 정답은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 B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 지우고 가보죠.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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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 14번 문항으로 고고고고 고고고 뚜뚜 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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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자, 이쪽이 마지막입니다. 두 점이 있어요. P 점이 2, 루트 5. 다시 Q 점이 3, 마이너스 4. 자, 그거에 대해서 각 POQ 의 2등분선과 만납니다. PQ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과정. 선분 PQ의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저 녀석 일단 어떤 것과 관련된 물음이냐면요, 여러분. 다음은 이렇게 각이등분선인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각을 2등분하는 2등분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쓰고 있냐면요, 각 2등분선의 성질을 여기에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항 표현 한번 해보죠. 해봅시다. 각 POQ라고 했는데 여기서 O는요, 원점을 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도형편은 여러분 그 좌표 평면을 열심히 잘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그게 필요한 순간이 있고 아닌 순간이 있어요. 그 대충의 위치만 우리가 살피고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식으로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좌표평면 X축, Y축 그리면 도형이 지저분해지고요. 그 지저분해진 도형은 그대로 혼란스러움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익숙 좀 해주세요. P점이 2, 루트 5래요. 그럼 P점 잡습니다. P점 여기다 할까요? P 여기에 2, 루트 5. 원점 5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 원점 5 주시죠. 그리고 Q점이 3, 마이너스 4래요. 그럼 3이면 요 P점의 X좌표보다는 좀 더 나가고, 빼기 3은 밑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그렇게 Q점이 있는 겁니다. 3, 마이너스 4. 그래서 이어진 도형은 다음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겠고요. 삼각형에서 어디에 각이냐면 POQ 여기 각이에요. 여기 각. 조각을 2등분하는 2등분선. 그렇지. 2등분하래요. 2등분선. 2등분선 쫙 한번 들어가 봅니다. 쫙! 여기 똑같은 각의 크기로 잘랐고요. 그 각 2등분선을 L이라고 지정했을 때 그 L과 선분 PQ 교점의 여기죠. 그 X좌표만 구해달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인식하냐면 각이등분선의 정리를 따라오는 건데요. 여기에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짜란 짠. 자, 결과물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내각을 2등분하는 중입니다. 각이 똑같도록. 자, 그랬을 때요, 삼각형 A, B, C라고 두시면 증명은 생략하고 어떤 결과물이 있냐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성립해요, 여러분. 그러니 만약 이쪽의 길이가 M, 이쪽의 길이가 N, 그래서 요게 M 대 N이면 여기 역시도 M 대 N의 B를 만족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면 가계의 이등분선이 내려와서 만나진 요점의 정보를 읽어보니까 저 점은 이런 점이야. 선분 BC의 M 대 N 내분점.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내분점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이제 내분점이구나 라고 해서 이 도형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린 뭘 찾으셔야 하냐면 여기 대 여기가 대체 몇 대 몇인지를 찾아야 하는 거죠. 이게 M 대 N. 저 도형을 이렇게 어떻게 봐야 돼? 이걸 눕혀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M 대 N이 되는 거니까 M 대 N이 되는 거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요 위치는 P, Q, P의 M 대 N 내분점이구나 이러신다고. 자, 그럼 내가 이게 길이가 몇 대 몇인지 알고 싶으면 직접 길이를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길이부터 찾아봅니다. 여기를 찾으시니까 뭐야? 그럼 피타수죠. 3, 4, 5. 이 길이 5입니다. 5. 자, 좀 낯설어 하실까봐 계산을 치면은 이렇습니다. 루트 점점의 거리 공식 x좌표끼리 빼고 제곱. 그럼 3과 0 빼봤자 3 빼기 0 하면 3. 제곱하면 9. 플러스 빼기 4에서 0 빼볼까요? 그럼 빼기 4. 제곱하니까 16. 그러니까 16. 루트 9 더하기 16은 루트 25여서 5 되는 거죠. 그죠? 자, m은 5라고 우리가 확인했고요. 다시 n 길이 확인해 봅니다. n 길이 보시니까 얘가 2하고 루트 5래요. 그러면 다시 n은 루트 2 빼기 0, 2죠. 제곱하니까 4 되고요. 플러스 루트 5 빼기 0, 제곱하니까 5입니다. 루트 4 더하기 5니까 루트 안에 9가 이뤄서 너는 3 이러면 되겠어요. 결국 5대 3으로 B가 터져 나온 거예요. M은 5, N은 3. 그러니 얘가 어떤 말? 5대 3의 내분점 여기. 근데 우리는 그 X좌표만 구하라고 요구를 하셨으니까 자, 연산하기 위해서 여기는 좀 지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필기가 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자, 지워내고 그럼 여기 X좌표 뽑으러 갑니다, 이제. 와우, 다 했습니다. 5대 3 내분점 여기하고 여기에. 그럼 5 플러스 3분의 5 플러스 3이죠. 저게 X좌표만 찾을 거니까 는 5 플러스 3분의 5 플러스 3에 곱해지는 순서는 크로스죠. 너 먼저 왔으니까 저짝 요짝 이거죠. 2하고 3이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그 나온 결과 분모는 8. 그 분의 분자는 5, 2, 10, 3, 3, 9, 19 이랬으니까 8분의 19가 좀 보기 안 좋더라도 분수 형태의 정답입니다. 이미 이 녀석은 공식 자체가 분수예요, 여러분. 따라서 분수의 정답이 매우 많이 빈출하게 될 겁니다. 자, 해결해 봤고요. 다음 거 가보죠. 그럼 다음 단원 직선의 방정식으로 고고 해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에는요, 한 두 문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번, 13번의 문제가 있네요. 12번, 13번. 자, 이렇게 지워놓고 가보자. 쫙. 12번.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주었어요. 그림을 주었고요.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네요. 자, 그림부터 그려놓고 X축, Y축, 원점 가지고요. 도형이 1,4 하나, 둘, 셋, 넷. 여기 4, 1. 또 뭐가 있죠? 2하고 4. 1, 2, 3, 4. 자, 여기에다 이렇게 매겨놔 보겠습니다. 그 도형은 이처럼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요래. 여기 1까지 온다. 1까지 오시고 4로 갑니다. 자, 요와 같은 니은자 모양의 도형이 있대요. 그 점 좌표들은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에 직선 L이 들어와요. 저런 도형을 직선 L이 들어와서 L이 그 도형의 넓이를 반띵한대요.
샷, 쫙, L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저 L이 여기 있는 다음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호도 줘볼까요? A, B, C, D. 여기가 A, 여기 B, C, D, E. 요 순으로 매겼습니다. 이건 번호 좀 옆에다 써요. 보기가 상당히 거시기합니다. 자, 이렇게 줬고요.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유형은요. 도형 넓이를 2등분하는 넓이의 2등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반적으로 넓이를 2등분하는 거는 기본적인 도형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처럼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도형이 아닙니다. 그럼 너에 대한 넓이 2등분할 때는 어떡합니까? 자, 일단은 유형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2등분할 때요, 삼각형. 첫 번째 삼각형이요. 삼각형에서는 이거 도형을 그냥 그림으로 다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삼각형에서는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어디냐면 한 꼭지점을 지나고 대변의 중심을 지나면, 이러면 왼쪽 오른쪽 넓이 똑같아요. 또 두 번째는 사각형인데요. 평행사변형 해볼까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그럼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에 교점이 생겨납니다. 여기가 있겠죠? 저기를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되더라도 넓이를 2등분해요. 쫙. 지나는 정보가 여기입니다. 여기. 너는 여기. 세 번째는 원도형인데요. 이거 그리고 지울 겁니다. 자, 원도형은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심만 지날 수 있는 그 어떠한 직선도 저 넓이 다 2등분해줘요. 괜찮죠? 그럴듯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녀석들에 대한 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문항들인데, 그게 아닌 지금처럼 나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직접 넓이 관계 꾸리시는 겁니다. 직접 이것들을 이외의 상황에선 직접 그 넓이식을 이용하여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넓이식을 이용해 줍니다. 직접 넓이식 쓰는 겁니다. 그럼 좀 독특한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판단을 가져가 볼게요. 여기에 이 녀석이 넓이가 얼마짜리냐면요, 여기 밑변의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1이에요. 넓이 2짜리야. 그럼 나는 저쪽에 여기도 넓이, 이거랑 넓이 똑같은 녀석을 만들 수만 있으면, 넓이 똑같은 녀석을 만들 수만 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보니까 도형에서 요만큼 길이가 2거든요. 그럼 내가 1만큼 길이가 내려와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요 영역의 넓이와 요 영역의 넓이가 지금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할 부분은 이제 뭐밖에 없냐면은요, 여기 남아있는 그럼 일반적인 저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만 2등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죠? 이쪽과 이쪽의 넓이가 똑같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쪽 넓이와 똑같은 요만큼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여기 빨갱이에 해당하는 부분만 넓이를 반띵하면 이쪽에 반 뒤에 가져오고 반 여기 가져가서 똑같아지겠지라는 겁니다. 자, 도형이 그렇게 좀 예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길이 1이 떨어졌어요. 그럼 4에서 1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여기 3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다 나왔잖아요. 2,3. 여기 점의 좌표 2,3. 그러면 저 직선 L은 2,3을 지나는 직선이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직선의 기울기 Y샷. 직선 L의 기울기 찾기였는데, 기울기 찾으면 되겠네요, 이제. 자, 0,0과 이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기울기였기 때문에 두 점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즉 직선 L이 여기 지나는 거 알겠는데 나머지 한 점 지나는 그 한 점의 좌표만 나오면 되는데 좌표 찾은 거죠. 끝났습니다. 그럼 그 기울기는 x 증가량은 0부터 2까지 2고요. y 증가량은 0부터 3까지 해서 기울기는 2분의 3입니다. 라고 정답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 직선이 다 써진 거죠.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3x요. 이렇게
직선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형은요, 진짜 도형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지 못하면은 상당히 실패 볼 확률이 그냥 100%입니다. 100%. 도형 못 그린다. 아, 문제 못 풉니다. 자, 13번 문항. 직선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말이 조금 특이하게 오시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림에 뭐 등대 문제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A, B가 해안선이에요. 해안선. 그 해안선에서 이렇게 도형을 좀 크게 그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해안선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3km 떨어진 지점에 등대가 있대. 여기를 C라고 해서 이 C점에 등대가 있대. 자, 그리고 여기로부터 6km 떨어진 지점을 A라고 하여 A, 요만큼의 거리는 6km. 그래서 이 A로부터 60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60도의 각도를 갖고 뭐가 진행을 하시냐면 이 배가 진행을 한대요. 배가 쉽 배가 진행을 한대. 근데 이 배가 진행을 할 때 등대에서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에 그 거리를 구해주세요. 최단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럼 이 녀석을 보시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실 거냐면, 자, 그냥 간단히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연장선을 한번 줘볼게요. 그럼 이게 갖고 있는 게 이 60도를 갖고 있고 직선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그럼 너한테 있는 녀석도 연장 줘서 이렇게 붙일 거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게 이 녀석이 배가 움직이는 궤적이 되는 건데, 그때 최단 거리는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을 내리는 수선의 길이죠. 이 녀석이 최단 거리입니다. 여기가. 우리는 결국 이거 찾기예요. 근데 그 도형이 너무 재미난 도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도형? 60도, 90도. 저기 얼마죠? 저거 30도죠. 각도 채우기 시작합니다. 30도인데 그 안에 또 있어요. 30도, 90도, 또 60도. 지금 닮음이 형성된 거죠. 닮음이네요. 아, 그렇네요.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해결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보시니까, 저와 같은 도형에서 30도, 60도, 90도면 1대 루트 3대 2라는 특수비를 만족했죠. 그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이고요. 요 전체가 루트 3인 거고요.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의 특수비죠, 여러분? 여기가 2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km였으니까 여기는 12km. 그럼 여기 루트 3짜리는 6루트 3km가 되네. 괜찮죠? 자, 그래 놓고요. 잠깐만, C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표현을 안 해놨네요. 여기가 3이네요. 3.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 추가로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만큼의 길이 나옵니다. 작은 삼각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요 삼각형에서 나는 여기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요만큼의 길이는 6루트 3에서 3만큼 뺀 거죠. 6루트 3 빼기 3이죠. 자, 근데 그때 다시 특수비 한번 잡아보시니까 어떠냐면 30도니까 여기가 1, 60도 마주보는 여기가 루트 3, 다시 여기가 빗변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의 길이에요. 그냥 여기 길이를 알아내면 그걸 반띵 쳐서 여기라 찾으면 되죠. 그럼 도형에서 끝장을 내봅시다. 자, 6루트 3에서 3 빼면 여기 길이입니다. 6루트 3에 빼기 3. 그럼 여기는 반띵 하시면 되죠. 1대 2니까.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이는 2분의 6루트 3 마이너스 3이라고 찾는 지금 보는 이 식이 가장 단순한 그런 식입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그게 아니면은요, 이렇게 찾아가실 거예요. 여기 정석적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여기 60도가 밝혀준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 거리를 찾고 싶으면 여기 있는 녀석을 직선 L이라고 하여 직선 L의 방정식을 찾고,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다가, 그리고 요 점부터 여기까지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요 점부터. 그러니까 좌표를 표현을 해보라는 얘기야. 따라서 나는 이 녀석을 X축 이렇게 매기고, 여기를 연장 타서 요 전체를 Y축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X축, Y축이라고 우리가 주는 순간 좌표가 나오고요.
여기가 지금 시점의 좌표를 여기에서 3만큼 올라갔으니까 시점의 좌표는 0,3이 되죠. 시점 좌표는. 그리고 여기는 6, 마이너스 6, 빵이 될 거예요. 빵. 여기는 0,3. 자, 두 개를 한 번에 하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자,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은 여기 60도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기울기가 생겨나죠. 1분의 루트 3. 루트 3이죠. 그죠? 1분의 루트 3. 아, 직선 L의 기울기는 루트 3. 그 녀석은 뭐랑 똑같아요? 탄젠트 30도가 루트 3이었잖아요. 그죠? 탄젠트 루트 3이랑, 이거 뭐래요? 60도지. 탄젠트 60이랑 똑같은 거야.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여러분 공부하시잖아. 중학교 때. 탄젠트는 기울기. 그럼 각도가 나와 있으면 탄젠트를 관찰할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 기울기는 루트 3이고요. 지나는 한 점이 여기에 빼기 6,0이 있으니 우린 다 알잖아요. 아, 그렇군요. 직선 L을 찾아보니 y는 mx-x1 플러스 y1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직선의 방정식 찾는 공식 mx-x1에 플러스 y1. 그럼 지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0이니까 그걸 여기다 퐁퐁 대입. 기울기 대입. 자, 가보시죠. y는 기울기는요 루트 3이고요. x-x1 그랬더니 빼기 마이너스 6이 되어서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끝난 거죠. y1은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직선과 이 한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저기를 찾아주면 되니까 직선은 일반형이 돼야 되겠으니까 분배하십니다. 루트 3 x에 플러스 y 넘어오니까 빼기 y고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6 루트 3이네요. 김밥. 자, 그럼 저 녀석 가지고 우리한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따라서 점직선의 거리 공식 하시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갑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 하니까 3이고요.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입니다. 루트 4에서 2로 변신하면 되겠네요. 절대값에 너에다가 점좌표만 들어오시면 되죠. 0,3 이러면 되죠. 맞죠? 0,3. 그럼 0 들어오시니까 요거 사라지고 3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6 루트 3 이렇게 됐고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6 루트 3은 이 녀석이 양수인 게 확실하나요? 너는 루트를 집어넣으시면 루트 9 빼기 루트 9 요거 집어넣으시면 6, 36이 훨씬 큽니다. 양수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분모는 2 루트 3 더하기 해서 2분의 분자는 6 루트 3 빼기 3 그냥 나오면 되니까요.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접근할 때는 사실은 지금 풀어본 두 번째 해결이 서술형 풀기에는 좋아요. 하지만 객관식이라면 지금처럼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풀이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까지 좀 찍어봤고요. 원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갑시다, 여러분. 미래엔 중단한 마무리 1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151페이지에 12, 13, 14번 발전 문제들을 풀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문항 12번입니다. 자, 문제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플러스 2y에 플러스 k는 빵이 저런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해서 a, b의 길이가 6이 되도록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래요. 자, 일단 도형 문제입니다. 답지풀이랑은 좀 다르게 갈 건데요. 도형이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기 때문에 그려서 푸시면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저 원이 나왔으니까 원이 나오면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얻으셔야 되잖아요. 자,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 중심좌표 얻기 위해서 x끼리 완전제곱 사용해 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끼리 완전제곱 쓰니까요 y 플러스 1의 제곱 됐고요. 자, 그때 우변에는 플러스 k가 빼기 k로 가요 있고요. 오, k. 그리고 마이너스 2 제곱시킨 4하고 1을 제곱시킨 1도 여기에 더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 녀석이 이제 정리만 이루면 원방인 거죠. 자, 한 번 더 정리해 놓으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더하기 1, 5해서요 5 빼기 k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원의 방정식을 봤더니요
중심은 2, 마이너스 1의 좌표. 그 반지름 R의 제곱이 5 빼기 K인 걸로 보아서 R은 루트 시온 5 빼기 K인 걸로 알아먹겠어요. 자, 시작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중심좌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그림 한번 그리죠. Y축과 만나는 두 점이잖아요. 그럼 Y축도 그리고요. X축도 한번 그려봐요. 자, Y축에 X축 이렇게 들어오시고 원점이 있어요. 자, 너의 중심은 2, 마이너스 1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 여기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고요. 반지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Y축과 만나는 두 점이 A, B라고 했어요. 그러면 Y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런 원이 있다라 칩니다. 그때 Y축과 만나는 두 점 A, B. 그럼 여기를 A. 자, 쪽이 A, 여기 점 B. 자, 이렇게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피니까 이 녀석을 그리면 이제 뭐가 좋으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딱 떨구시면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반지름이 현에 수직해서 나가면 이 길이가 2등분이 되죠. 그죠? 근데 문제 제시된 조건에선 AB 전체 길이가 요만큼이 6,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때 요만큼의 길이가 3, 밑에도 3인 걸 알죠. 그럼 2, 빼기 1이어서 여기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3만큼 커져서 올라갔으니 여기 점 A는 요 점의 좌표가 0,2 이렇게 된 거죠. 찾으셨죠? 그죠? 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요 길이는 X좌표만큼 온 거니까 2만큼 온 거잖아요. 그럼 2, 3 그때 나는 반드시 피타고라스 만들도록 여러분 피타고라스 2, 3 여기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죠. 너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럼 2의 제곱 4 더하기 3의 제곱 9 하니까 저 길이가 루트 13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푸실 거냐면 중심좌표 2, 마이너스 1이고요. 초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13이 나왔으니까 반지름 루트 13 이렇게 터진 거 아니에요. 오, 그래요. 그럼 이거 R 제곱하면 5-K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 제곱하시면 5-K랑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반지름이니까. 따라서 R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인 13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5-K가 13이 되기 위해서 K 값은 빼기 8이군요 라고 이렇게 찾으시는 게 가장 여러분 속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럼 그 도형이 나오시면은 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요. 자, 12번 해결해 봤고요. 13번 문항은 또 지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그림이 좀 복잡하거든요. 자, 지워놓고 13번은 바로 그림 그림에서 우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위를 그래요. 그러면 저거 좌표평면 한번 그려요. 쫘라랑 x축 y축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네요. 그럼 원을 한 요 정도로 한번 그려놓고요. 니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합시다. 저 녀석 반지름이 2인 걸 확인하게 되니까 요 녀석이 2. 여기도 양수 2, 여기는 음수 2, 여기는 음수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원점에 대해서 이제 직선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직선 y는 x 마이너스 4루트 1이에요. 좀 더 내려올까요?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면 y는 x 마이너스 4루트 1이에요. 그럼 저 녀석 y절편이 빼기 4루트 2잖아. 그럼 빼기 4루트 2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 x절편도 4루트 2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직선은 이렇게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더 나와야 되겠네요. 쫙 x축. 자, 되셨죠? 자, 요런 녀석에다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 위를 움직이는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을 잡아서 그 녀석을 BC라고 하고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을 잡아서 A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점 B하고 점 C는 여기 있어요. 점 B와 C는 여기에 있고요. 점 A는 여기 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점 A. 자, 그럴 때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뭐냐 그랬더니 그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대요. 그건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움직이는 동점이고요. 이것도 움직이는 동점이에요. 아니, 동점 하나만 가져와도 힘든 일인데 동점을 3개나 가져와 놓고 나는 지금 정삼각형을 만들래. 그러면 저게 내가 지금 생각이 들겠냐고. 아니라고. 그때 이 위에 어떻게 있는 거면 이렇게 2점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2점 잡았어요. 그럼 이게 삼각형이 여쯤 있어야지, A점이 여기 있어야지 이게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일일이 나한테 딱 그려놓고 확인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형을 보고 도형에서 해석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죠. 이걸 일일이 수행할 수 있는 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컴퓨터 영역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문제에서 결국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요, 그 정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거예요.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요거인데, 자, 그 삼각형이 지금 정삼각형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런 생각, 이거 한번 쓰고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삼각형이면 이게 삼각형이 크잖아요. 클수록 높이 역시도 커지겠죠. 요런 정삼각형. 또 요런 정삼각형, 이거 높이 작잖아요. 즉 정삼각형도 크면 클수록 높이가 크고 작으면 작을수록 높이도 작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즉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 경우일 때 높이도 최대, 또한 그 정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될 때 높이도 최소,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ABC 점 뭐 일일이 잡아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원위의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여기로부터 지나는 직선을 그어서 요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럼 우리 높이가 최소인 거는 요 순간이 되면 높이가 최소죠. A가 여기 있으면. 그때 나는 그럼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냥 그려버립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요게 A, 요게 B, 요게 C가 있었을 때 이게 최소가 되더라, 이 얘기. 다시 그럼 최대가 될 수 있는 순간은, 아, A가 여기 있는 거죠. 그때 높이가 가장 클 거니까. 따라서 그때 정삼각형은 뭐 요런 정도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림 뭐 연장해 보시면은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노랭이와 파랭이로 구분을 줄까요? 요런 ABC, 빨갱이 ABC, 파랭이 ABC가 있는데, 우린 저기에서 뭐만 찾으면 되면 넓이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는, 알겠어요, 그럼 난 요 길이가 얼마고요, 요 최대 길이는 얼마인지 하시면 되죠. 자, 그거 하기 위해서 보십시다. 우리 이러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중심부터 직선까지 요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여기 최소 거리는 요만큼이 우리 반지름 R이에요. R 빼면 돼요. 최대 거리는 D에서 R을 더해주면은 최대 거리가 돼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 2개가 좀 복잡하게 오니까, 그러면 나는 그 2개를 따로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큰 놈 요렇게 그려놨고요. 작은 놈 이놈 지웁니다. 작은 놈 요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숑숑, 그리고 숑숑. 이때 정삼각형에서 우리는 여기가 60도인 거 알고요, 여기가 30도인 거 알아요. 여러분 특수비 생각나시죠? 특수비 도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60도, 30도, 90도. 자, 그럼 그때 특수비는 1대 루트 3대 여기가 2 되신 거죠. 여기도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1대 루트 3대 2. 근데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뭐를 찾는 거야? 그러면 높이를 찾고 있는 중인 거야. 높이. 자, 그래서 여기 높이가 최대인 거라고. 최대. 그러니까 저기 있는 D에다가 R을 더한 길이가 요 높이 H. H는 D 플러스 R. 자, 여기에서 작은 높이 나올 거잖아요. H 다시라고 할 거예요. 그 녀석은 D 마이너스 R 이러시면 되죠. 자, 그럼 D 거리 공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그러니까 직선까지 거리니까 저 직선이 일반형, 즉 방정식 꼴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직선 표현 다시 옮겨갑니다. Y 이항시켜서 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4루트 2는 0.
그것과 0,0 사이의 거리 공식 해보면 D가 생기죠. 그럼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니까 1 더하기 1에서 2분의 0 절대값에 빵빵 담근 값이니까 마이너스 4루트 2 남아요. 그럼 저 녀석은 양수로 나오니까요. 루트 2분의 4루트 2죠. 그래서 4루트 2에서 루트 2 또 이렇게 죽여버리면 결국 D가 4인 것을 확인했어요. 즉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H가 4였던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안 되죠. D가 4니까 최대는 D 플러스 R이네요. R 반지름 2인 것 알고 있었죠? 따라서 너는 4 플러스 2는 6, 높이는 지금 현재 6. 자, 여기서도 있는 D는 똑같았었으니까요. 그때 너는 D가 4에다가 2 빼주니까 그래서 2. 즉 여기서 나와 있는 요 H-는 2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만 찾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위해서 넓이 찾으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밑변 여기 찾기입니다. 1비율. 그럼 루트 3b가 6이니까 여긴 루트 3으로 나누면 되죠. 루트 3분의 6 되시죠? 자, 그러면 요 길이 똑같으니까 너 이 전체 곱하기 너 나누기 2 할 거면 요만큼 곱하기 너 해도 똑같죠. 그죠? 요 반띵 곱하기 6 밑면의 반띵 곱하기 6 이래도 되죠. 자, 따라서 첫 번째 도형의 넓이 S는 루트 3분의 6 곱하기 6 루트 3분의 6 곱하기 6 그래 놓으시니까 루트 3분의 66 36 약분 치러야 되겠네요. 약분 치르세요. 유리화 하시면서 루트 3분의 루트 3 주시면 분모 3분의 36 루트 3이니까요 12 루트 3 이렇게 해서 최종 가장 큰 최대 넓이 찾으셨고요. 그 다음 최소 넓이 찾아보시죠. 자, 여기가 2입니다. 그럼 1의 비율은 마찬가지 루트 3으로 나눠서 루트 3분의 2 되시죠. 따라서 또 도형 넓이 S는 US 다시라고 할게요. 도형 넓이는 너 곱하기 너. 루트 3분의 2 곱하기 2 하니까 루트 3분의 4 되시고 그럼 또 유리화 하시면 3분의 4루트 3 이렇게 나와서 각각 최소 넓이와 최대 넓이를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지금 요 녀석과 저 녀석 네 이렇게 해요. 자, 괜찮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뭘 관통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원위의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예요. 그것을 좀 활용해 보는 거죠.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돌려내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이 녀석밖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에는 길이 구할 때만 이런 신경을 써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포커스를 주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동점에 대한 사고는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알죠? 네. 자, 그럼 13번 지우시고요. 14번 가도록 할게요. 쫙. 14번. 여기도 도형. 요 녀석이 아마 여기 원 문제 중에서는 가장 좀 힘들 거예요. 도형이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껴들어가 있냐면 닮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이요. 두 원이 직선이 하나 있고요. 두 원이 있어요. 직선 y는 mx 플러스 n. 자, 직선의 직선의 y절편도 기울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녀석이랑 원이 있어요.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녀석과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자, 요런 원이 있대요. 근데 요 녀석이 여기하고 여기에 동시에 접한대요. 저 직선이 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접한답니다. 그럴 때 그걸 만족하는 mn에 대하여 32 곱하기 mn의 값을 구해달라 요래요. 자, 우리 곱하는데 그 곱하는 그 마지막 물음에서 그 앞에 어떠한 숫자가 있다라는 건요. 이 둘을 곱했을 때 분수 나온다는 얘기예요. 분수 나와서 잠시만요. 자, 마이크 건전지가 다 돼서요.
건전지도 교체하고 조끼도 입어서 밑에다 좀 달았어요. 너무 걸려가지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일단 원을 보셨으면은 그 원은 우리가 당연 중심 반지름부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첫 번째 원 O1 이렇게 주고요. 이걸 두 번째 원 그래서 O2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O1에 대하여 그 중심의 좌표는 중심 좌표는 빵 콤마 빵짜리고요. 반지름 R은 3짜리예요. 또 O2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O2에 대해서 중심 좌표는 마3 콤마 빵이고요. 반지름도 확인하셔야 되니까 반지름은 2가 되네요. 그럼 뭐 이렇게 쓸까요? 다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이니까 중심은 중심 2. 자, 이렇게 주시고 30이 mn을 했으니까 난 mn 값을 직접 찾아서 대입하면서 해결을 해볼게요. 근데 그 녀석이 직선이 원에 접하는 위치 관계니까 판별식은 빵 이런 과정을 우리가 쓰게 된다라는 것도 또 아시겠죠? 판별식은 빵. 그래서 과연 내가 너하고 너의 판별식도 쓰고 너하고 너의 판별식도 쓰고 그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좀 판단을 해봅시다. 자, 가보시죠. 그림 한번 그려갑니다. 그림이 짜라따뚜 우이샤. 그림이 얘가 굉장히 커요. X축, Y축 원점이 있고요.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0에 있고요. 반지름이 3이에요. 요거보다 반지름이 더 큰 도형입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 3짜리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그럼 너는 여기 양수 3, 양수 3, 음수 3, 음수 3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중심 두 번째는 또 빼기 3,0. 아, 여기가 중심인가 봐요. 여기를 중심으로 가지고 반지름이 2짜리니까 2짜리 정도 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어요. 그럼 여기서 반지름 2를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이쪽으로도 2, 이쪽으로도 2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선보다 1간격 더 큰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 그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저 직선은 이렇게 두 개 다 접한대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가 y는 mx 플러스 n. 자, 그래 놓고요. 일단 원에서 우리가 접선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그 반지름을 저기다 꽂아서 직각삼각형들을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연장을 마저 다 줘보면 여러분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겨났죠. 직각삼각형들이 보이면 우린 뭐를 알게 되냐면 닮음을 너무 잘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나는 추가로 요 부분의 반지름이 2인 것을 적을 수 있고요. 요 부분 반지름이 3이니까 요만큼 3이에요 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그 닮은 비가 각각 2대 3이죠. 아, 2대 3이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 평행선의 성질에 의하면 2대 3? 그러면 요렇게가 2. 요 전체는 3을 만족하죠. 닮은 비가. 그러니 요만큼은 1비를 만족할 거예요. 되시죠? 2대 3이니까 2대 1인 거죠. 그럼 여기 1 길이가 3만큼이란 말이야. 그럼 2 길이는 6인데 6만큼 빼기 3에서 작아지죠. 따라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오, 저 점의 좌표는 마3에서 6만큼 더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9, 빵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직선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몰랐던 게 아니라 지금처럼 지나는 한 점의 정보를 찾아왔구나. 아, 기울기는 모르는데 지나는 한 점을 알았으니 저 마이너스 9,0이라는 녀석을 이용하시면 우리는 저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죠. y는 이렇게 쓸게요. y는 m 있고요. 지나는 한 점. x 마이너스 x1 써야 되니까 x 플러스 9 플러스 y1인데 빵이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네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맞춰주시면 전개하면서 y 이항 해보니까 mx 마이너스 y의 플러스 9m은 0이라고 적혀지세요. 그죠?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네요.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사실은 32mn이니까 저거 열심히 잘 푸셔가지고 여기 기울기 찾고 이제 y절편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지수 2개짜리를 이렇게 하나로 줄이는 것까지 가능했잖아요. 이 2개짜리를 하나로 줄이는 거. 하나로 줄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n의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은 뭐냐면 9m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여기 정리하니까. 그죠? 아, 그렇네요. n은 9m. 아, 따라서 그럼 난 여기 m 값 하나만 해결하면 되니까요. 이제 접한다 성질 쓰시면 되죠. 직선과 원이 접해요. 그러면 이 원이 요 큰 원을 가지고 쓸지 작은 원을 가지고 쓸지는 이왕이면 여기 0,0 있는 이 좌표를 쓰는 게 좋잖아요. 즉 이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3이야 라는 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으니까 자, 첫 번째는 저렇게 닮음 연결해 가시면서 찾았고요. 두 번째 과정으로 점직선의 거리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 점은 0,0 되는 거고요. 직선까지 거리가 3이 발생하니까 그 D는 3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럼 직선은 요 직선이죠. 따라서 그 점직선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00 담아서 여기다 쓰시는 거죠. 그럼 9m에 대한 절대값이네요. 그 녀석이 얼마 되냐 그러니까 거리 이렇게 3 된대요. 우린 요 방정식만 푸시면 되죠.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에 곱해 주시고요.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랬더니 좌변은 절대값의 9m이고요. 우변은 3배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곱했을 때 부모 사라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 푸세요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어요. 그러면 제곱하면 다 날아갈 수 있죠. 제곱 해봅니다. 자, 제곱해 보시니까 9m의 제곱은 81m제곱 분. 자, 3은 제곱해서 9가 되고요. 여기 m제곱 플러스 1 루트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9m제곱에 플러스 9 곱하기 1은 9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항 정리하면은 72의 m제곱은 9. 그럼 m제곱은 72분의 9니까 8분의 1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기울기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방향의 직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잠깐만. 직선 보여줄 수 있는 자를 쌤이 치웠네요. 일단 대충 있는 거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은 노랭이가 이렇게 오시면 이건 기울기 음수짜리죠, 그죠? 이건 양수짜리고요. 근데 그중 우리는 양수만 하나를 가져와서 일반화를 시킬 거니까 그렇게 이거 좀 너무 모양 빠지네. 자, 그렇게 해서 나는 y가 그 m이 루트 8분의 1이야 라고 한번 해보죠. 오케이. 그럼 m은 루트 8분의 1, n은 9배. 따라서 m은 루르 8분의 1 그리고 n이란 녀석은 여기다 9배 하면 되는 거니까요. 루트 8분의 9 이럴까요? 루트 8분의 9. 이왕이면 저거 1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 유리화하지 않는 이유는요. 어차피 m과 n 곱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못 써? 루트 8분의 1. 되셨죠? 그러니까 최종 정답 32mm만 처리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32m 곱하기 n은 32 곱하기 m은 루트 8분의 1 n은 루트 8분의 9. 따라서 분모에는 8 루트 8 곱하니까 8이 돼요. 그 8이랑 32 약분 한번 해보죠. 그럼 8, 4에 30이니까 이 녀석 4. 그럼 4, 9, 36이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풀이가 길었나요? 그렇게 길지 않죠, 여러분. 그죠? 긴 거는 정말 요 한 바닥에 다 풀지 못해서 더 써야 되니까 지우고 다시 써야 되니까 요 녀석이 그렇게 긴 풀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아니에요. 다만 도형에서 요 닮음이 들어오는 요 과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직각삼각형들이 주어지면은 닮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도 그렇게 무수히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일단 원과 두 원과 직선이 생겼는데 원의 정보를 봤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정보 뽑아 놓으시고요. 그림으로 들어가세요.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 정보들을 조금 더 정확히 나열을 해보니 우리가 이렇게 닮음이라는 관계 2대 3은 2대 3 따라서 2대 1 이 녀석을 이용하여 1자리가 3의 길이니까 2자리는 6의 길이 그럼 빼기 3부터 6만큼 더 작아져 마이너스 9콤마야. 그 녀석 하나를 알므로 너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지나는 한 점 알았으니까 y는 mx-x1 플러스 y1에 담가서 식 준비하시고 그랬더니 미지수 하나로 바뀌었어요. 하나 해결하려면 식 한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식 한 줄이니까 d는 여기 있는 r 공식 이용하여 사용하시면 m제곱값 얻어내시고 그에 따라서 n 값도 얻어내셔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원도형은 끝이 났고요. 자 라스트 도형의 방정식 라스트 도형이동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도형이동 파트 도형이동 자 도형이동이 또 발전 문제 한 3문제쯤 있는 것 같습니다. 165쪽이 되고요. 거기에 165쪽에 3문제 다뤄보도록 하시죠. 짠 시간이 애매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뚜루뚜뚜 우이샤 일단 도형이동에 관해서는요, 뭐 풀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대표점들이 있는 도형이 있어요. 그 대표점들은 적극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도형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점이 있으면요, 적극 사용하세요. 자, 1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번. 포물선이 있대요. 2차 함수인 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평행이동한대요. 이렇게 옮긴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8의 x 플러스 10. 자,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평행이동에 의해 직선이 움직이나요? 네, 직선 L이란 녀석이 있는데 L이란 녀석 x-2의 y 플러스 1은 빵이 직선 L-로 그렇게 옮겨진대요. 그러니까 저 평행이동의 정보로 얘가 옮겨진답니다. 그래서 L과 L- 사이에 거리 좀 구해주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저기 있는 포물선은 대표점이 있죠. 여러분 대표점에 대한 얘기부터 정리합니다. 대표점. 그 도형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점. 자, 첫 번째 2차 함수 있어요. 2차 함수에서의 대표점은 뭐가 되냐면 꼭지점이죠. 그래서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든 저 꼭지점 보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직선이라는 녀석은 그 특징적인 도형 그 대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 게 없는데 2차 함수는 있고요. 또 원이라는 도형에도 대표점이 있죠. 원에서는 그 대표점이 중심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원은 중심점 가지고 하십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가 평행이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녀석 꼭지점 볼 수 있도록 해야죠. 꼭지점 보게 x-1의 제곱에 여기 상수항이 빵이니까요. 플러스 1 없애버리면 되게요. 빼기 1. 따라서 너의 꼭지점은 뭐가 되십니까?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녀석도 꼭지점 확인하시죠. 또 봤더니 x 요거 절반 플러스 4의 제곱. 그럼 4의 제곱하면 16. 16이 아니라 플러스 10이 돼야 되니까 빼기 6 붙이면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 나오는 꼭지점의 정보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그 이동은 저 꼭지점들을 보며 살피면 되죠. X축으로 얼마나 이동했니? 그러면 1이 빼기 4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이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역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따라서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5만큼, 그렇게 빼기 5만큼 평행이동된 그런 직선에 대하여 거리 찾아주세요.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럼 가봅시다.
저 녀석. x축으로 빼기 오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5 쓰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써보시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5 빼기 2에 y 대신에 y 플러스 5 플러스 1은 빵 이렇게 됐어요. 자, 식 정리해보니까 결국 x에 마이너스 2y 되었고 x 빼기 10 5 빼기 10 마이너스 5에다 플러스 1 붙으니까 마이너스 4는 빵 이렇게 되었네요. 그럼 나는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면 되니까요. 요 위에서 한 점 뽑아다 저 직선과 거리 공식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이거 하고 지우면 되죠. 뭐. L과 L' 이렇게 있었다고요. L과 L' X축으로 요 한 점이 여기에 있는 요 한 점을 잡아보니 뭐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잠깐만 기울기가 2분의 맞네요. 어쨌든 평행이동하여 얘가 되었대요. 그럼 난 한 직선의 점을 잡아 나머지 한 직선과 거리 공식하면 되니까 그럼 요 직선 요 L'에서 한 점을 잡아요. 이왕이면 절편해 좋겠죠. 자, Y에다 빵 대입하고 X 절편 찾아볼까요? 빵 대입하니까 X 빼기 4는 빵이에요. 그럼 X 절편이 4죠. X 빼기 4가 빵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너의 X 절편은 4. 따라서 여기 위에 한 점 4, 빵으로부터 저 직선까지 저 직선까지 이렇게 수직 거리 공식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거리 공식 갑시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b제곱 1의 제곱 더하기 4 그러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에 들어가줘요. 4빵 여기 들어갑니다. 4빵 그럼 4에다가 요거 사라지고 플러스 1 하니까 절대값에 5 그럼 루트 5분의 5죠. 자, 유리화 시키시면 루트 5분의 루트 5 곱해서 5분의 5 루트 5 따라서 루트 5라고 이렇게 거리 찾으시면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대표점을 사용하시면 그 문항 구조가 상당히 단순해져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표점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지워놓고요. 오른쪽 다시 활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12번 하셨고요. 13번입니다. 13번 원이에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는 4. 자, 저 원을 최초에 원점 대칭 이동한대요. 쫙 너를 최초에 원점 대칭. 그렇게 이동한 다음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대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자, 그랬더니 그 원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결국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여기에 있는 그 원의 정보가 이 원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그래서 그 선분 A, B의 길이를 한번 찾아달라 이거예요. 그럼 가보시죠. 자, 원이었잖아요. 그 원도 대표점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표점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따라서 너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 x 플러스 3의 제곱 하시면 되죠. x 플러스 3의 제곱. 자, 더하기 y 제곱은 우변에 4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9 들어와 있죠. 따라서 플러스 9 붙여봅니다. 따라서 최종 x 플러스 3의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은 13 이렇게 되셨고요. 저 녀석의 중심좌표 뽑아보니까요. 중심좌표는 빼기 3, 빵. 반지름의 제곱이 13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13. 이 정보를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오세요. 여기 최초의 중심 원 이럽니다. 그 녀석은 빼기 3, 빵. 자, 저 녀석을 원점 대칭했대요. 그럼 원점 대칭했으니까 둘의 부호를 다 반대로 주셔야 되죠. 그죠? 둘의 부호를 반대. 3, 빵으로 여기 두 번째 중심 2는 3, 빵으로 넘어가시고요. 그 녀석이 y는 x에 대칭해서 가니까 여기 있는 녀석 중심 3이라고 할게요. 중심 3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쓸까요? 중심 3은 y는 x면 이 둘의 위치 바꾸죠. 그죠? 0,3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도 그 원의 방정식 반지름은 루트 13은 변하지 않으니까 r은 루트 13을 유지.
자, 그럼 원방 쓸 수 있잖아요. 요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써보죠. 중심이 0,3이니까 x제곱에 플러스 y-3의 제곱은 r 루트 13 제곱시켜서 13 이렇게 써지네요. 자, 거기서 a, b 찾으라고 하니까 결국 저 말은 뭐냐면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해서 x 절편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아, 그 점 a, b는 뭐냐 그랬더니 x 절편.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x축, y축 그려오고요. x축, y축에 0,3이니까 y축 원점에 0,3에 여기에 있어요. 중심이. 여기 0,3. 반지름은 루트 13이요. 그럼 루트 13은 요 길이 3보다 더 크죠. 3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9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은 한 이쯤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짜글짜글해도 원을 그려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나는 이 길이 좀 구해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원에 대해서 A하고 B는 그게 원이 몇 콤마 빵이라는 것을 갖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Y에다가 0 대입해서 풀어내시면 되겠죠. 자, 시작. 저 식에 Y에다 0을 발라보니까 X제곱에 플러스 빼기 3의 제곱 0 빼기 3 빼기 3 제곱시키니까 9고요. 그 녀석이 13. 따라서 X제곱은 4인 거고 그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죠. 따라서 요 점 A를 2, B점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 B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4라고 이렇게 정답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래서 도형으로 계속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문항이 무슨 문제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해결이 돼요. 근데 자꾸 안 그려버릇하면요, 여러분 절대 못 풀어요. 못 풉니다. 못 푸는 문제 수두룩 쭉쭉하게 생겨요. 풀 수 있어도 그림 그리고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제가 똑같음을 알 수 있는 거는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림 안 그리시면은 정말 이 도형 파트는 그림 그려서 푸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림 그려라고 단원이 준비된 건데 그림을 안 그리면 진짜 안 됩니다.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무수하게 부르짖고 외쳐도 그림 안 그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14번 마무리입니다. 두 점 A, B가 있어요. 그 A가 8,4, B가 7,5.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대해서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는 점피에 자, 너무 길어요. 이런 X좌표를 구하래요. 점피에. 자, 도형으로 나온 거니까요. 우리 도형으로 보시죠. X축, Y축 집어넣겠습니다. 자, 저쪽만 쓸 것 같아요. X축, Y축. 일단 확정적으로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Y는 X 집어넣죠. 자, 이렇게 Y는 X요. 그 두 점이 있는데요. 그 두 점이 8,4, 7,5로요. 8,4. 여기 직선 밑에 있죠. 그죠? 8 대입하면 얘는 8 나오니까. 8,4. 7,5. 이 직선 밑에 있죠. 7 대입하면 7 나오니까. 직선 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두 점인데 걔네들의 간격이 너무 가깝고 살피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좀 그 적극적으로 둘을 좀 분리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한 점이 8,4래요. 8,4, 7,5. 그래요. 그럼 자, 요쯤에다가 7,5라고 던져주시고 요쯤에다가 8,4라고 한번 던져볼게요. 자극적이죠? 이게 7에서 8 간격이 1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벌렸어요. 그림 잘 보이라고 이런 겁니다. 그냥. 자, 그거와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P. P가 여기 있어요. 점P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 물은 거는 요 녀석이 점 A였고요. 요 녀석이 점 B였는데 그 문제는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묻는 거예요. PA 더하기 PB 요거의 최소값.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선분 길이합의 최소값을 묻는다라는 건 이게 바로 대칭이동을 사용해 주세요라는 명령어입니다. 대칭이동의 사용이 이렇게 선분길이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데 그러니까 만약 P가 저기 있으면 P가 요 점이 P이면 여러분 그 길이가 이렇게 되죠. 그죠? P가 여기 있다라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PA 더하기 PB는. 근데 우리가 이걸 일일이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계도 아니고 컴퓨터가 이런 짓 하는 겁니다. 일일이 계산값을 구하여 모든 점에 대하여 이걸 다 해봐서 최소값을 찾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사람은 저 동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너무 익숙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점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요. 정점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나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 P점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서 넘기죠. 자, 대칭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해서 요 길이들이 똑같도록 넘겨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B'가 생겨나잖아요. B'. 그 B'의 정보는 7,5가 뒤집어지는 관계니까 5,7 이렇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요 B'와 A 사이에 이렇게 거리를 구하시면 이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최단거리가. 자, 그때 우리는 이제 무슨 설명만 이루면 되냐면요, 여러분. 사실 저 안에서 요 부분의 길이하고 요 부분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만 우리가 설명을 이루면 그러면 이 길이는 저 길이로 대체돼야 되니까 이 직선거리가 최단이에요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둘 합동이 되는 게 보여요? 밑변 길이 똑같고요. 여기 90이고요. 여기 공통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녀석 둘 간에 R 쓰면 안 되겠구나. SAS 합동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길이 같으니까. 따라서 즉 너의 최소값은 이렇게 난 찾을래. 그 최소값은 B'와 A 사이 거리로 B'와 A 사이의 선분 길이로 찾을 수 있고, 근데 최소값을 물었으면 땡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최종 물은 건 점피의 X 좌표 맞나요? X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교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잖아. 교점은 연방은 교점이죠. 따라서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두 점의 최단 거리를 물었으면 5,7에서 8,4까지 거리만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점에 즉 P가 있는 여기에 있는 P일 때 최소인 게 확실한데 좌표를 찾으라고 하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선분 BA, B'A 요 녀석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죠. 자, 그 직선의 방정식이랑 저기 있는 Y는 X를 연립을 진행해주면 그럼 점피의 X좌표를 찾을 수 있겠구나. 괜찮죠, 여러분? 논리관계. 자, 그런데 두 점 나왔으니까 일단 기울기부터 찾아볼까요? 기울기 5에서 8까지 3 증가하는데 7부터 4까지 빼기 3 왔어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부터 찾아내보니까 기울기 X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 7에서 4 빼기 3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되는 거네요. 오케이.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한 점 대입하시면 되죠. 그때 우리 직선의 방정식 꿀 때 찾는 공식 Y는 M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1 들어오시고요. X1, Y1은 요 한 점 이용해 보시죠. 그러니 Y는 M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X1 8 플러스 Y1 4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식정리 조금 더 해보시면 결국 Y는 빼기 X에 플러스 8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2 그 녀석과 요 녀석을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대입해 볼까요? 너는 쪼기로 들어가시면 그럼 결과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0이라는 녀석이 X 넘어오니까 이 X는 12 따라서 X는 6 저 점의 좌표는 사실 6,6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엔딩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건데요. 한 번만 더 짚겠습니다. 뭘 짚을 거냐면 이렇게 지금 선분의 합의 선분 길이 합의 최소값을 묻는 건 유형이 두 개예요. 최소값의 길이를 묻던가 아니면 최소값이 발생하게 되는 점피의 좌표에 대한 물음이 있든가. 근데 최소값이면 한 놈만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P가 올라가 있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켜 놓고 그들 간에 이렇게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게 최소값이에요. 그런데 좌표를 찾으라고 하면 이 직방을 찾아다가 이 직선과 연립하시는 겁니다. 괜찮죠? 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연방은 교점, 교점은 연방.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니 직방과 직방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형 단원, 미래엔 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